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 116회 전산회계 1급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챗 GPT를 활용해서 출제 과거에 나왔던 한 17개 차의 기출문제의 데이터를 분석한 거예요. 그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출제 예상 특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시험 우리 회계 원리 8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회계 원리에 대해서 현재 챗 GPT가 문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문제 분석 내용 간단하게 보면은 회계 기본 과정, 자산 평가, 유형, 무형 자산, 재무제표 구성 및 작성, 자본의 분류, 부채의 구분, 수익 인식 기준 등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총 17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누적된 데이터로 분석이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기출문제 확인 주요 출제 문제에 나와 있고 빈출 항목. 자, 출제 예상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같이 볼까요? 회계 기본 과정, 회계 질적성과 거래 판료서, 신뢰성과 유용성에 대한 기본 과정을 물어본다. 재고자산 평가, 선익선취법, 총평균법,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나온다. 감가상각 방법, 그리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부채 구분 등을 물어본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계산 문제 유형에선 감가상각비 계산, 재고자산 평가, 유상증자 및 자본잉여금 계산,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점이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챗 GPT가 분석을 했네요. 여러분들 필기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제가 마지막에 여기 GPT가 분석한 내용과 제가 판단하는 내용을 합쳐서 맨 마지막에 토탈 이런 걸 준비해 주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그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GPT가 분석하는 내용들 한번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원가회계 마찬가지로 이런 시험 문제 5문제 우리가 출제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GPT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분석을 의뢰했고요. 현재 문제를 분석 중이죠. 자주 출제되는 주요 항목들이 나와 있죠. 자, 원가의 개념 및 분류, 보조분 원가 배분, 종합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이 나오고 주요 계산 문제는 제조 원가 계산, 완성품 환산량, 보조부분 원가 배분, 정상 원가 계산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빈출 항목들 이제 뽑아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출제 예상 문제를 뽑아주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출제 예상 문제 보면 원가의 분류와 개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변동비 고정비, 원가의 정의 및 제조 원가의 구성 요소,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인데 상호 배분법으로 여기는 표현하고 있었네요. 자, 종합원가 계산, 자, 우리 완성품 환산량, 공손 계산 문제, 정상 원가 계산,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과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올 거다. 자, 그래서 마지막 계산 문제 예상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 특히 평균법과 선익선취법이 많이 나오고 보조부 원가 배부, 직접 배분법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하나만 한다면 직접 배분법만 연습하면 되고요. 하나 더 한다면 단계 배분법 연습하시면 돼요. 사무 배분법으로 분석하고 있지만은 이건 GPT가 좀 분석이 약간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GPT가 분석을 완벽하진 않아요. 정상원가 계산, 그 정상원가와 실제 원가 계산과의 차이점 비교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들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풀어보고 뭐 기출문제 등을 많이 풀어봐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네요. 자, 이제는 우리 이론시험에서 3문제가 출제되는 부가가치세 분석을 의뢰했고요. 문제 분석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주제, 납세 의무자,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 그리고 과세표준, 면세와 영세율, 공급 시기,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주로 나온다. 주요 계산 문제는 부가가치세 가세표준 계산, 매입세액 불공제, 그다음 세금 계산서 기재사항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출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런 내용들 우리가 납세 의무자, 세금 계산서 발급, 과세표준 및 과세기간, 대손 사유, 공급 시기 등이 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출제 예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아까 말했듯이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의 차이, 세금 계산서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과세표준의 계산, 공급 시기, 재화와 용의 공급 시기를 물어보겠죠. 면세 대상, 확률이 높다고 나와 있고요. 매입세액 불공제 등이 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이론 시험에 대해서
GPT가 분석한 내용들을 확인해 봤고요. 자, 정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종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살펴보면 되실 것 같네요. 자, 이제 실무시험 기초정보관리에 대해서 마찬가지 챗 GPT를 통해 99회부터 115회 데이터를 분석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요 문제,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기초정보관리야 우리가 모두 맞춰야 되는 문제에 해당이 되고 좀 기초적인 문제고 나오는 게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한 4가지 정도 출제 예상을 해보면 되겠죠. 거래처 등록 및 거래처별 초기 2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 회사 등록 메뉴 수정 정도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뭐 기출문제 한 6회분 정도 혹은 8회분 정도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고, 또 모의고사집 있으시면 모의고사 같은 걸로 한 번 더 연습해 보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좀 데이터 분석이 그래도 좀 의미가 생기는 부분이 일반 전표 입력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 전표 입력 역시도 한번 이렇게 GPT에다가 문의를 해봤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의 이제 문제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채무 면제, 그다음 외상 매입금 회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납부, 어음 처리, 차입금 상환, 외화 결제 등이 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GPT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용의 구분, 급여 및 퇴직급여 지급 등이 출제됐다. 그래서 주요 전표 입력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래서 채무 면제, 외상 매출금 회수 관련된 회계 처리, 그 다음에 퇴직연금, 어음의 회계 처리, 어음의 할인, 부도 등 차입금 및 이자 상환, 외화 결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이 주로 출제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또 뭐 보시면은 뭐 외화 결제 이런 것도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GPT가 현재 예측해서 예상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들도 이렇게 뽑아주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반복적으로 뭐 기출문제, 모의고사 등을 학습한다면은 뭐 좋은 성적을 올릴 거다 이렇게 GPT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면은 워낙 거래가 많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실기에서 일반 전표 입력이 처음에 아니면 끝에 특히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다시 일반 전표 입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총 6문제로 18점, 배점도 크고요.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분계 연습은 뭐 많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들에 대해 정리는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마찬가지로 99회부터 115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들어가네요. 근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야 이 유형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출문제 6회에서 8회분 풀어보면 대부분의 유형들이 정리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출제 유형 분석 보도록 하죠. 그래서 과세 매입, 과세 매출, 뭐 당연히 가장 많이 나오겠죠. 카드 과세 매출, 카드 과세 매입, 영세 매출, 영세 매입, 면세 매입, 면세 매출, 현금 영수증 거래, 불공제 항목들이 주로 출제된다. 특히 불공제에서는 뭐 사업 무관, 업무, 기업 업무 추진비, 토지 등 그리고 면세 대상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출제 예상 문제를 뽑아주네요. 자, 출제 예상 항목 보면 마찬가지로 과세 매입, 과세 매출, 그 다음에 카드 과세 매입, 카드 과세 매출, 영세 매출, 영세 매출 말고도 직수출 거래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수입 거래도 우리가 당연히 살펴봐야 되고,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과세 매출, 불공제 항목, 면세 매입, 면세 매출, 수입 수출 거래 등도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사실 모든 유형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처음에 입력을 할 때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학생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입력하는 약간 스킬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일반 전표 입력에 비해서는 유형이 좀 작기 때문에 그리고 과세 유형만 어느 정도
맞춰놓으면은 분계도 자동으로 어느 정도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의 이제 실력이 된다.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된다. 아니면 실무 강의를 들어봤다 정도의 실력이 되면 일반 전표 입력보다 메인 매치 전표 입력이 오히려 조금 더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쉽다고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습 많이 하고 정리하시면 뭐 충분히 합격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6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 오류 수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99회부터 115회 기출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자 보시면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요 오류 수정 분계는 일반 전표 입력의 개정 과목 수정, 메인 매치 전표 입력의 과세 유형 수정 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개정 과목 오류, 과세 유형 오류 아니면 전표 삭제 후 메인 매치 전표 입력 수정 같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최종 정리된 내용을 보면 일반 전표 입력의 개정 과목의 오류 아니면 잘못된 뭐 금액 수정하는 문제 아니면 메인 매치 전표 입력의 과세 유형의 오류. 메인 매치 전표 입력 과세 유형을 바뀌면은 분계 자체가 기본 틀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인지 뭐 외상인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다 얘기했었죠. 그리고 전표 삭제 후 재입력.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재입력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 유형으로 이제 오류 수정이 출제가 되는데 이 오류 수정은 어떻게 본다면 또 하나의 일반 전표 입력, 또 하나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 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쪽에서 잘 정리하시면은 이 오류 수정 역시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자료 입력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 99회부터 115회의 내용 마찬가지로 GPT로 분석을 했어요. 결산 자료 입력은 GPT 분석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나오는 내용들을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보니까 주요 결산 자료 입력 문제는 미수 수익 발생, 유동성 대체, 외화 환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대손 상각, 법인세, 부가세 정리, 선급 비용 등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챗 GPT는 현재 분석을 통해 예측을 하고 있네요. 빈출 항목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제 예상 다시 보면 미수 수익의 발생, 유동성 대체, 외화 환산, 선급 비용 조정, 대손 상각, 단기 매매 증권 평가, 그리고 부가가치세 정리 등이 많이 출제되니까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연습해서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산 항목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 많죠. 특히 이 5가지요. 소모품,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기초적인 개념이 잘 안 된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기초회계 특강 29강과 30강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연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추천드릴게요. 질문을 받다 보면 결산은 좀 다른 파트에 비해서 조정 분계잖아요. 수정 분계다 보니까 특히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접근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반쪽짜리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장부 조회에 대해서 이제 9점 배점이죠. 99회부터 115회 데이터를 분석해서 챗 GPT에 분석을 의뢰했어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죠. 주요 빈출 항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총계장 원장, 거래처 원장, 세금계산서 합계표, 메인 매출장 조회, 재무상태표 조회, 월계표 조회 등이 출제가 많이 된다. 계정별 원장 조회 등이 출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우리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메인 매출장,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조회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겠죠. 계정과 거래처 관련은 거래처 원장, 총계정 원장을 조회하는 게 많이 출제되고요. 재무상태표 관련은 재무상태표, 월계표를 조회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조회 부분은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많이 반복이 좀 필요해요. 많은 반복을 하시다 보면 아 이건 어디서 조회하는 거야? 이건 어디서 조회하는 거야? 이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부 조회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리고 기초정보 관리에 입력된 데이터들이 결과치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정확한 장부 조회 및 그리고 어떤 걸 물어봤을 때 그 금액의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그 금액에서 물어보는 뭐 증가액이냐 감소액이냐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부가가치세 관련돼서도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는 눈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신다면은 장부 조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어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가 챗 GPT가 분석한 내용이고 그렇다면 과연 제가 생각하는 출제 예상 문제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챗 GPT가 여러모 AI라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GPT를 활용해서 많은 작업에 응용을 하거든요. 저는 주로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이런 쪽에서 많이 이 작업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건 제 GPT로 촬영을 한 거고요. 제 GPT에 입력된 내용을 그래서 GPT 이제 5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PT가 분석이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검토나 이런 것들 확인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론 시험 문제 116회 예상 문제를 좀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요 과정이 그런 과정이잖아요. 마지막에 요 내용들 최소한 이제 정리하자. 시험 한 3일 정도 남겼을 때 혹은 일주일에서 3일 정도 남겼을 때 최소한 요 내용들은 정리하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 학습하자. 이런 목적이 강하니까요. 그런 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론 시험 116회 예상 문제 제가 GPT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했던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회계 원리 8문제가 출제되죠, 총. 먼저 재무회계 기본 가정에 대해 정리해 주세요. 재무회계에 대한 기본 가정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 쪽도 살펴보셔야 돼요. 재무상태표 작성, 손익계산서 작성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있죠.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익선출법에 대해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 방법들 있죠. 정해법, 연수학계법, 정률법 등에 대해서요. 그리고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유거증권의 취득과 처분, 특히 유가증권 중에서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과 처분이 보다 더 우리 전산 회계 1급에선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무형자산과 관련된 기준서 내용들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겠고요. 자본의 구성요소 정리해 주세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마지막 이익잉여금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익인식 기준에 대해 정리해 주세요. 재화와 용역의 수익인식 기준을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손익계산서 작성. 이거는 영업이익 계산하는 문제예요. 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관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도출되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 계산하는 이런 유형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챗 GPT와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합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물론 이 밖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 정리가 필요하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원가회계 문제 분석 들어가 볼게요. 결로가 원가회계는 5문제가 출제되죠. 자, 그래서 원가회계는 원가의 분류. 자, 여기서 원가의 분류에서는 이 내용이죠. 원가의 개념과 그리고 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뭐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특히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이런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조원가의 계산 거의 매번 나오는데 얘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계정 그려서 팁박스 그려서 뭐 단기 제품 제조원가나 혹은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를 통해서 제조원가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원가
혹은 기초원가 아니면 전환원가 가공비를 가지고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제조원가 명세서 내용 정리해 주세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원재료와 제공품 팁박스를 합친 거다.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비교해서 물어보는 말 문제를 잘 대비해 주셔야 되겠고요.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 방법, 직접 단계 상호 배분법에 대해서는 개념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은 직접 배분법은 최소한 해 주셔야 돼요. 뭐 단계와 상호는 아예 안 나오고 단계는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회차에서. 하지만 그냥 확률상 보면 직접 배분법은 좀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건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개별 정상원가 계산 문제 매우 중요해요. 정상원가 계산 문제는 우리가 제조간접비,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 그려서 풀었던 거 잘 정리해서 이런 정상원가 계산 문제도 잘 정리할 수 있게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의 계산 문제 좀 정리하실 게 완성품 환산량 그리고 공선 수량 물어보는 것도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가에게는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파트잖아요. 많이 나오면 서너 문제, 세 문제 이상도 가능하죠. 그래서 원가에게 계산 문제는 이 4개 혹은 5가지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제조원가 계산, 제공품, 제품 팁박스 그리는 제조원가 계산 문제. 두 번째가 보조 부분 원가 배분 방법의 직접 배분법. 세 번째가 정상 원가 계산, 예정 배부액, 실제 배부액을 차이 조정하는 거 있죠. 과소, 과대 배부. 자, 그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있죠. 그리고 마지막 공손. 이 5가지는 반드시 마스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부가가치세 세 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 정리해 주시고요. 부가가치세 특징들 있죠. 국세다, 이런 것들 있죠. 소비지급 과세 원칙 이렇게 특징들 잘 정리돼 있어야 되고 영세율 그리고 면세와 관련돼서는 면세 관련된 내용들이 쭉 정리돼 있으셔야 되고요. 과세 표준에 포함된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렇게 것들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겠죠. 공급 시기, 세금계산서 관련된 내용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대한 기본적인 발급 시기 이런 것들 정리돼 있어야 되고요. 매입세액 불공제, 대손세액 공제, 간이가세자 규정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우리 이론 시험 15문제 중에 최소한 12문제 이상은 득점하는 게 매우 유리해요. 한 문제당 2점이니까 이러면 24점을 이론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시험, 전산세무회계 시험 볼 때 이론 12개 이상을 득점하자. 12개를 득점하면 매우 유리한 고지가 되는 게 우리가 70점만 받으면 합격이잖아요. 물론 더 높은 점수로 받는 게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합격만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70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실무에서는 46점 이상만 받으면 돼요. 물론 더 득점해야 되겠지만 이러면 딱 70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론 문제에서 12문제, 최소 10문제예요. 최소. 그 20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50점 이상의 득점이 나와야 되겠죠. 최소 10문제 이상 그리고 제 생각 12문제 이상을 득점할 수 있게 대비하자. 그러면 안정적으로 전산회계 1급 합격하고요. 이론에서 12문제 이상 득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거의 90점대 초반 혹은 80점대 후반 정도 점수를 받을 거예요. 물론 이거 다 맞췄으면 100점에 육박한 점수로 최고 득점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론에서 이 24점을 확보하는 거, 24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계산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계산 문제가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얘를 버리고선 12문제 이상 득점이 어려우니까 반드시 특히 원가액의 계산 문제 아까 제가 5가지 얘기했죠. 걔네들을 통과할 수 있게 대비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실무 시험과 관련돼서 예상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기초정보관리 10점의 배점으로 출제가 되죠.
이건 무조건 맞추는 건데 자 보면 거래처 등록, 계정 까목 및 적유 등록, 거래처별 초기 이월,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 등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관건은 이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을 득점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이게 4점의 배점으로 나올 건데 얘는 흐름을 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뒤에서 마지막 최종 설명하겠지만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고 좀 여유 되시면 모의고사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또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다음 일반 전표 입력 중요하겠죠. 18점 배점으로 출제되죠. 그래서 여기 뽑은 거는 채무 면제, 외상 매출금 회수,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학정기여형과 학정급여형이 있으니까 둘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되고요. 어음의 할인, 특히 매각 거래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자, 외화 결제, 비용의 구분, 유상 증자, 급여 회계 처리, 차입금 상환, 그리고 원천 징수 관련된 것들을 중심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하지만 일반 전표협력은 이보다 많은 내용들의 거래가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마찬가지 일반 전표협력도 기출문제 그리고 혹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또 기출문제도 3번 이상 풀면 좀 지겹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모의고사를 풀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역시 18점 출제되죠. 자, 과세 매입, 과세 매출, 카드 매출, 카드 매입, 영세 매출, 영세 매입, 면세, 매입, 면세 매출, 수출, 건별 매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여긴 빠졌지만 수익 관련된 거 실수하지 않고 잘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실수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거니까 빨리 푸는 것보다 실수를 최소히 할 수 있게 대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초정보관리는 제가 볼 때 10점을 다 득점을 해야 되는 거고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적어도 15점 이상,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15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현재 40점이죠. 예. 자, 오류 수정 문제. 자, 6점이 출제되는데 여기도 다 득점해야 되겠죠. 6문제를 모두 득점해야 되고요. 일반 전표 입력의 계정 과목, 오류 수정,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과세 유형 수정. 요 케이스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분계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 삭제 후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결산자료 입력 9점으로 출제되죠. 여기서 6점 정도는 최소 득점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정리하면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선수수익, 소모품 정리. 이들을 손익의 결산 정리라고 하는데 요걸 좀 어려워하죠. 그다음 유동성 대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외화 환산, 법인세, 부가세 정리, 대손 설정, 감가상각, 기말 재고 자산 등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장부 조회 9점으로 출제되죠. 여기서도 최소한 6점 정도는 득점을 하셔야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 계란서 합계표, 총계정 원장, 거래처 원장, 재무상태표, 월계표, 메인 매출장 등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앞에 40점과 요들 합치면 몇 점이에요? 이건 18점이죠. 그러면 얼마야? 58점이죠. 실기에서 아까 그리고 이론에서 24점. 82점이죠. 뭐 더 득점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아까 제가 이론에서 어떻게 했어요? 최소한 12문제 이상 득점하자. 12점은 득점하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58점이 실무에서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득점하면 안정적으로 80점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70점대 중후반부터 80점대 초중반이 나올 수 있게 실력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항상 이 정도가 나온다면은 가장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물론 뭐 100점 맞고 이러면 더 좋겠지만요. 예. 자, 마지막 이제 준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마지막 시험 직전에 한번 볼까요? 시험 당일 전날 그랬을 때 보면 준비물 수험표 잘 챙기셔야 되고요.
수험표 놓고 가시면 시험 응시 안 돼요. 그리고 신분증 잘 챙기셔야 되겠죠. 이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분증은 학생증은 안 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남은 상태에서 내가 이 신분증들이 다 있는지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셋 중 하나예요. 한 개만 있으면 돼요.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주민등록증 분실했다. 나 운전면허증 있어. 그럼 그거 들고 가면 되는 거고 둘 다 분실했어. 그럼 여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가 아닌 다른 거는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사진 나오고 본인의 신분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띄어가야 돼요.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게요. 자, 이것도 중요한데 시험 시간 준수해 줘야 돼요. 시험 시간을 우리가 거기 자세히 수험표를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항상. 그 수험표에서 내 수험번호, 내 이름,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시험 보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내 과목, 전산회계 1급 뭐 이런 과목들 확인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유의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안 보시는데 한 번씩 쭉 유의사항 한번 쭉 한 번씩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3시, 15시부터 16시에 전산회계 1급 시험 보는데 시험 20분 전에 입실이에요. 그런데 시험 시간에 맞춰가면 입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시간 전에는 시험장에 도착하셔서 최소 30분 전에는 착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시험 시간 준수. 자, 이제 시험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 정리할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기출문제 책은 6회분 혹은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책은 뭐 6회에서 8회분을 반복적으로 풀어보든지 아니면 이거 계속 풀면 좀 지겨울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모의고사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실제 시험과 더 가깝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유 되시면 뭐 모의고사로. 기출은 사실은 어느 정도 한 3번 정도는 반복이 돼 있을 테니까요. 교재 자체가 우리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기출문제 책은 6회분 혹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소한 이것들을 5회 이상 반복할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틀린 부분을 잘 정리하면 오답 노트의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소개한 것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 모르겠다. 그렇다면 해당 강의 다시 확인해서 그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계속 이렇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전에서 사용할 실력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상 여기까지가 바로 116회 자, 전산회계 1급 시험에 대한 예측 및 그리고 시험 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강좌였어요. 여러분들 116회 전산회계 1급 시험 합격을 이제 기원 드릴게요.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